안녕하세요. 그동안 적적할 때마다 사연을 들으며 울기도 웃기도 했던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성실한 남편과 얌전한 딸 하나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00점 만점의 100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사는 남편, 그리고 엄마를 너무나 좋아하는 딸까지 부족할 것 없었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을까요? 사람은 전부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갑자기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야기는 딸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문대 다녔던 딸아이는 졸업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이가 저와 남편을 특히 많이 좋아했거든요. 다른 집 딸들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한다는데 우리 딸은 그 반대였죠. 그렇게 딸이 돌아오면서 저는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아주 건실한 청년 하나를 신랑감으로 미리 점 찍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딸하고 이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총무부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청년 중 눈에 띄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키도 꽤나 훤칠했고 잘생겼으면서 성격마저 좋으니 당연히 인기가 많았죠. 남들이 꺼리는 음식물 쓰레기 치우기, 노인들 목욕 봉사 등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바른 청년이었죠. 직업도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서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봉사활동을 여러 번 하면서 그 청년과 저는 여러 번 대화를 나눴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꼭 우리 딸을 소개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들이 딱 보면 왠지 사위로 삼고 싶은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왠지 제 남편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둘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기회를 꼭 마련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을 우리 집에 초대를 했고 딸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청년은 우리 딸이 나긋나긋하면서도 잘 웃어서 좋다며 호감을 보였고 딸도 남자다우면서 자상한 면이 있다고 아빠 같은 남자라면서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만남을 이어가는 듯 했고 1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죠. 제가 사윗감이 어찌나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돈들도 보니까 정말 인자하시고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우리 딸도 우리 부부처럼 평생 서로를 아끼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게 됐으니 사윗감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려고 저는 저의 자매를 모두 집으로 소환했습니다. 저는 5자매 중에 둘째인데 우리 자매는 참 사이가 좋거든요. 5째 막내만 빼면 말이죠. 막내는 저랑 나이 차이가 15살 정도 나는 늦둥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미모로 콧대가 참 높은 여자였습니다. 아들을 낳고 싶어서 5째까지 낳았는데 딸이 태어나니 아버지는 많이 속상하실 듯한데 워낙 막내가 예쁘고 애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애가 욕심도 많고 버릇도 없었습니다. 저희 자매가 모두 막내의 성격을 고쳐보려고 혼도 내보고 달래도 봤지만 이놈의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상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한다고 했다가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 이혼을 3번이나 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남자에 워낙에 미쳐 있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5년 전 넷째 제부에게 수작을 걸다가 들켜서 넷째 동생을 이혼 직전까지 만들어 나머지 자매들과 모두 절연을 하게 하기도 했죠. 하지만 막내가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어서 저와 막내만 서로 연락을 하고 있고 제 동생은 여전히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막내 동생과 넷째 동생을 화해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만약 지금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 자신을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이죠. 오랜만에 5자매 모두가 저희 집에 모였는데 막내가 언니에게 워낙 사근사근하게 애교도 잘 부리고 착하게 굴어서 그런대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갈 때쯤 사위가 들어왔죠. 사위가 이모님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막내가 제 사위를 보더니 와, 너무 잘생겼다. 내 스타일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막내는 남자들에게 애교가 잔뜩 묻어있는 말을 잘 하기도 하고 그냥 칭찬이겠거니 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동생이 저희 집에 잠깐 머무르겠다며 무작정 짐을 싸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원래 동생은 전 남편에게 받은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로워서 참기 힘들다는 둥 핑계를 대면서 우리 집에 오더군요. 약간 어안이 벙벙하기는 했지만 동생이 월세도 내겠다, 혼자서는 더 외로워서 견디기 힘들다며 하도 사정사정하는 바람에 당분간 같이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동생이 요즘 심심하니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회개시키고 싶어서 자주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항상 거절했었는데 자기 입으로 교회에 가겠다고 하니 별일이다 싶었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노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착한 일도 하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치렁치렁했던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고 화장도 옅게 하더라고요. 얼굴이 타고난 미인인데다가 아이도 안 낳아서 그런지 40대 초반이지만 누가 보면 30대 정도로 볼 것 같았습니다. 피부도 탱탱하고 큰 눈에 얼굴도 작은 데다가 몸도 날씬해서 어딜 가도 눈에 띄는 아이였죠. 솔직히 제 딸보다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나란히 있으면 자매로 볼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생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동생이 예쁘니까 남자 신도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게다가 정말 동생이 개과천선했는지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남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다면서 저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면서 저는 2달 정도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해서 당분간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과연 혼자서 교회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남들한테 호감을 얻는 건 워낙 익숙한 애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했죠. 딸과 사위는 그때 한참 결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둘이 이 근처에서 집을 얻어서 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보고 식장을 알아보는 등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결혼 준비를 했죠. 제가 도와줄 것은 없다고 했는데 내가 딸을 잘 낳았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1달 정도 쉬고 있을 때 전임 권사님에게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제 동생이 교회의 남자들, 특히 제 사위에게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주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 사위에게 계속 말 걸고 붙어 있으려고 하고 신체 접촉까지 서슴없이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보기 좋지 않다고 교회에서 말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자기 성격을 쉽게 버리지 못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년배 남자들이 무조건 자기에게 관심을 주고 좋아해야만 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사위가 동생의 2번째 남편과 좀 닮은 구석이 있는 듯 했습니다. 동생이 그 남자를 가장 좋아했는데 그 남자가 유일하게 동생을 먼저 찾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성격이 올곧은 사람이었는데 동생이 결혼 전 남자의 미친 성격을 고치지 않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매달렸지만 이미 깨진 접시는 다시 이어붙일 수 없다면서 냉정하게 말했고 그대로 동생에게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착한 여자를 만나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동생은 어떻게든 그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마냥 쫓아다녔는데 그 남자는 절대로 잡히지 않았네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동생은 그 남자를 잊겠다며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지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를 닮은 저희 사위를 보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동생을 불러 요즘 교회에서 너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 들리는 거 알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길길이 날뛰면서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려서 동생을 못 믿는 게 말이 되냐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그동안 네 행실을 보면 누가 너를 믿을 수 있겠냐고 하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서 언니 정말 실망이라고 하더니 결국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동생이 저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차라리 자기 발로 나간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좀 불편하긴 했거든요. 교회 사람들이랑 만난다고 항상 집을 비우면서 집안일을 치우지도 않았고 내겠다던 월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불편한 게 보였고요. 막내를 내쫓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다리가 어느 정도 나아서 다시 교회에 나갔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동생이 아주 교회를 어지럽혀 놨더라고요. 동생이 청년부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청년부에 있던 상당수의 여자들이 탈퇴를 했고 남자들은 저들끼리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꼬시고 다녔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그동안 막내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제게 괜찮다며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사람들 앞에서 웃더군요. 역시 인품이 참 좋은 사위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밤늦게 돌아왔는데 많이 울었던 것처럼 눈이 빨개져 돌아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딸이 문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울기만 하는 게 들렸습니다. 한 번도 딸이 이랬던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어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제발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고 엄마 너무 답답하다고 말하니 딸이 결국 저에게 이유를 말해줬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사위가 딸에게 결혼을 잠시 생각해보자고 했답니다. 언젠가부터 사위가 연락이 뜸하게 되는 것이 신경 쓰였지만 요즘 한참 바쁠 시기라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미루자는 소리를 들으니 딸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딸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위를 많이 좋아했으니 당연히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죠. 대체 결혼을 미루자고 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았답니다.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나서 따귀라도 때리는 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지 일단 둘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당분간 사위를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그날 이후로 저한테 연락이 한 통도 없었습니다. 제게 동생 안부를 물어보니 자기는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는 갑자기 나타날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죠. 원래 옛날부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곤 하는 애라서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으니까요. 한 2주 정도 지나서 딸애가 저에게 사위가 결혼을 다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습니다. 보니까 딸이 참 많이도 매달린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많이 초췌해졌고 누가 봐도 앙상해 보였으니까요. 사실 딸애가 공부만 열심히 했지 남자를 만나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잡았는데 결국 사위가 너무 미안하다면서 잡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혼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습니다. 다시 식장 계약을 잡았는데 예상했던 날보다 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딸아이한테는 이렇게 빨리 해도 괜찮냐고 물었는데 차라리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결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쯤 저는 막내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막내의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다고 교회에 난동을 피우고 떠나게 돼서 미안하다면서 대신 사과를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딸의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냐고 물어서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말했고 동생은 잘 됐다며 둘이 행복하기를 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못 가겠지만 부디 둘이서 잘 살았으면 한다고요. 그렇게 의미심장한 통화를 마치고 저는 약간 수상함을 느끼긴 했지만 저도 딸아이 결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딸의 결혼 소식을 알리고 예단까지 준비하려니까 눈코 뜰 새 없더라고요. 그렇게 딸은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약간 삐끗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위는 딸에게 참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집안 살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꽃을 사오고 항상 출퇴근할 때마다 딸의 직장까지 데려다 주는 등 정말 섬세하고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딸도 그런 사위에게 빠져서 행복했죠. 게다가 사돈분들도 딸을 너무나 예뻐하셨습니다. 어른들에게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예의도 바르니 사랑을 듬뿍 받았죠. 특히 사부인께서는 우리 딸아이를 친딸처럼 아끼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다이아 반지까지 선물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위를 아들처럼 딸은 사돈에게 딸처럼 대하니 좋은 부부라고 부르기에 충분했죠.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일주일 정도만 저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사위가 중국으로 6일 동안 장기 출장을 가게 되어서 빈집에서 자기 싫다면서요. 저는 그래도 된다고 했죠.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는 아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모로 나을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중국에서 때때로 딸에게 연락을 줬지만 워낙 바빠서인지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에 카톡 몇 번만 됐고 영상통화는 잘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손님 방을 정리하다가 동생이 미처 챙기지 못한 옷가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동생이 급하게 가느라 다 챙기지 못한 옷가지들이었는데
한두 번도 아니니 빨리 가져다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동생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30분 정도 걸리니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거든요. 오랜만에 동생이 오피스텔에 도착했고 저는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눌러도 답이 없길래 저는 예전에 동생이 알려줬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2년 전쯤 동생에게 엄마가 싸준 반찬을 주려고 받아놓은 비밀번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웬 남자의 구두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익숙한 디자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동생이 남자를 데리고 온 것이 분명한 듯 했습니다. 그냥 옷까지만 놓고 나갈까 싶었는데 왠지 그때 꼭 침실문을 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초를 망설이다가 침실문을 열었는데 저는 그만 기절할 뻔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줄만 알았던 제 사위가 동생과 함께 침대에 잠이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어안이 벙벙하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장 둘을 때려서 깨우기 시작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내가 사위를 정신없이 때리니 동생이 언니 그만해. 다 나 때문이니까 차라리 나를 때려. 라며 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네가 잘못이다. 어디 꼬실 남자가 없어서 조카 남자를 넘보고 그러니? 옆에 있던 사위가 장모님 제 잘못입니다.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라니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서 저는 둘을 앉혀놓고서 빠짐없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먼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번 본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다고요. 자기도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 가족은 건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너무 깊이 빠져버려서 도저히 잊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꾸만 보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우리 집에 왔고 교회도 다녔다는 게 동생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위 얼굴만 보면 그저 행복했고 자꾸만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위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거절했는데 자기도 점점 동생에게 빠지게 되었답니다. 동생은 자기가 마음먹은 남자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사위도 그렇게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딸아이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딸이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아서 초췌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마냥 그걸 지켜볼 수 없어서 결국 동생과의 관계를 정리했답니다. 제 동생도 자기 조카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자기가 먼저 마음을 접기로 했다고 하네요. 사위는 죄책감으로 제 딸에게 더욱 잘해주려 했답니다. 하지만 사위는 제 딸을 정말 좋아하기보다는 미안함 정도였고 어쩌다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지 제 딸에게 크게 마음이 있지는 않았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동생을 만나게 되니 자꾸 마음이 이끌렸고 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잊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결국 사위가 먼저 동생에게 연락을 했고 출장 간다는 핑계를 대면서 제 동생과 함께 있었답니다. 사실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낸 거였다네요. 이제 서로 정리하려고 했으니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 합니다. 동생도 사위는 이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고 자기도 이제 우리 집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거니까 언니만 모른 척 해주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될 거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진 나머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은 사위가 돌아왔다면서 오늘부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제게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날 무엇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누워만 있었는데 남편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동생의 말대로 나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딸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서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사위에게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위를 만났고 제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자네가 저지른 일이니 자네가 알아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이죠. 자네가 직접 딸아이한테 말하고 스스로 빌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알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날 본 것이 사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만나서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저지른 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제대로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는데 네가 저지른 짓은 죄가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더군요. 자신도 이런 일이 있는 게 너무 괴롭다면서요.
진심으로 언니와 조카에게 미안하다며 사위는 제가 먼저 건드렸으니 너무 미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이미 인연이 끝났으니 더 이상 네가 상관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동생과도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3일 정도 후에 딸이 수척한 얼굴을 하고서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딸을 안아주고 말했죠. 너무나 괴로워 보였던 딸아이를 보니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제가 제 동생을 부르지만 않았다면, 막내와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자매들의 조언을 들었다면, 아니 차라리 그 남자를 딸과 이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많은 후회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제가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이었죠. 딸은 그래도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오늘 마무리 지었고 요즘에는 운동도 재밌어. 몸을 움직이면 잡생각도 안 나고 개운해. 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사위는 교회도 나타나지 않고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종적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딸은 다시는 그 남자와 엮이고 싶지 않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막내는 셋째와 예전에 연락이 닿았는데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수하게 다니면서 요즘 베이커리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빵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라는데 제법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 후 우리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딸은 당분간 남자는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데 인연이 있으면 닿을 것이고 아니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무엇보다 딸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니 딸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겪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도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 황당하네요. 지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힘들었답니다. 세상에는 참 별일이 다 있다고 하죠.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딘가에서는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길고 길었던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